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심야의 열차.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떨리는 정말 무섭고도 기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벌써 1년 반 전의 일이 되네요. 제가 아직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산더미 같은 업무에 치여 퇴근길 지하철에서 종점까지 정신없이 조는 게 제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앉지 못하면 손잡이를 잡은 채 서서 졸기도 했었죠. 그날 유독 야근이 늦어져 막차 시간에 겨우 몸을 실었습니다. 객차 안에는 승객이 대 6명 남짓밖에 없었죠.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문 옆의 딱딱한 벽에 머리를 기대고 늘 그렇듯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눈을 떴지만 열차는 여전히 덜컹거리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늘 종점 직전에 귀신같이 눈이 떠지는 습관이 있었기에 이제 곧 도착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맞은편 창문에 희미하게 비치는 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다시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얼마 후 다시 눈을 떴을 때도 열차는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라, 이상하네. 종점이 지나쳤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화면에 찍힌 숫자는 새벽 2시 1분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순간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머리가 차갑게 식어내렸고 에어컨 바람과는 다른 축축하고 기분 나쁜 한기가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된 거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한 새벽 2시였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넓은 객차 안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열차만이 일정한 속도로 끊임없이 어둠 속을 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일단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 대신 지금 연결이 되지 않아 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고 화면을 보니 안테나가 아예 뜨지 않는 통화 불능 상태였습니다. 먹통이라니 왜 이러는 거지? 공포가 밀려오던 그때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기관사님이 계시는 맨 앞칸으로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앞칸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열차가 크게 덜컹거리며 속도를 줄이더니 이내 어떤 역에 멈춰섰습니다. 역시 나간 채 창밖의 역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은 다카쿠니역. 하지만 시골 간판처럼 칠이 벗겨진 그 역에는 생명체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창밖은 온통 시커먼 논밭과 산으로 둘러싸인 깊은 암흑뿐이었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야? 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문이 푸쉬 하는 무거운 마찰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내려야 할까? 하지만 이렇게 낯설고 무서운 곳에 내렸다가 정말 미아라도 되면 어쩌지? 머릿속이 복잡해져 발을 떼지 못하는 사이 문은 야속하게도 다시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다시 속도를 높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차라리 잘된 걸지도 몰라. 어설픈 곳에서 내리는 것보다 기관사님께 물어보는 게 훨씬 안전해. 저는 다시 맨 앞칸을 향해 달렸습니다. 몇 개의 객차를 지나쳤지만 정말 유령 열차라도 된 것처럼 승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한 명만 있어줘. 속으로 피를 말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맨 앞칸의 문을 열었을 때 저 멀리 좌석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사람이다. 안도감에 서둘러 다가갔지만 놀랍게도 그곳에 앉아있는 건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였습니다. 아이는 닌텐도 같은 작은 휴대용 게임기에 열중하고 있었죠. 저기 꼬마야. 제 목소리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며 의외라는 듯 쳐다보더니 왜요? 하고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누나가 열차에서 졸다가 길을 잃어버렸거든. 지금 이 열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 누나한테는 미안하지만 여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몰라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하지만 뭐? 누나가 아직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그 순간 열차의 속도가 다시 부드럽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역에 도착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만약에 내릴 곳을 잘못 찾으면 말이에요. 열차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창밖으로 슬쩍 보이는 역 이름은 시키쿠다산이 역이었습니다. 역시나 난생 처음 들어보는 기괴한 이름이었습니다. 잘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는 여기서 내려야 해요. 잠깐만 같이 가. 아이는 열린 문 밖으로 가볍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며 읊조렸죠. 가끔 누나 같은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긴 하더라고요. 기다려, 누나도 내릴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공포에 목소리가 덜덜 떨려 나왔지만 아이는 제 말을 뚝 끊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하지만 정말로 오고 싶다면 와보든가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소름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표정이 없던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미소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아이의 미소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깊은 악의로 가득 찬 입 찢어진 기괴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승강장에 선 아이는 그 소름 끼치는 눈빛으로 저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열차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아이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제 머릿속을 지배했던 불길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있었죠. 나 혹시 죽은 걸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열차, 기괴한 아이의 의미심장한 경고. 여기가 저승길인 걸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나 심장마비로 죽어서 여기에 타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자. 정신 차려. 넌 살아있어. 징, 징. 진경 소리와 함께 고요한 차내에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화면을 보니 놀랍게도 아버지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안테나도 2칸이나 살아있었죠. 아빠!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냐? 아직도 회사에서 야근하는 거냐?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아빠, 으앙, 아빠. 익숙한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울어?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그게 아니라 아빠.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기이한 일들을 횡설수설하며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열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또 다른 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하지만 이 새벽에 운행하는 열차 같은 건 들어본 적도 없다. 일단 무조건 그 역에서 내려라. 하지만 내렸다가 더 이상한 곳이면 어떡해. 네 스마트폰에 GPS 위치 추적 기능이 있지? 그걸로 아빠가 위치 조회해서 바로 데리러 갈 테니까 일단 내려. 타이밍 좋게 열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응, 알았어. 일단 내릴게. 저는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역의 승강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주변엔 무서울이만치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역 간판은 너무 심하게 녹슬어 글자를 전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내리자마자 텅 빈 열차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더니 이내 멀리 보이는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빠, 나 내렸어. 아, 그래, 잘했다. 아빠가 네 위치를 검색해 볼 테니 일단 전화 끊고 거기서 꼼짝 말고 서 있어.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다시 전화하고. 뚝.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통화가 끊겼습니다. 이제 아빠의 연락을 기다렸다가 차를 타고 집에 가면 된다는 생각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니. 진짜 겁을 먹어도 단단히 겁을 먹었나 보네. 휴대폰을 보니 배터리가 딱 2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화면을 껐습니다. 배터리가 나가서 전원이 꺼지면 정말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아빠에게 다시 연락이 올 때까지는 절대 켜지 않기로 다짐했죠.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불 꺼진 매표소와 낡은 대합실을 보니 오랫동안 방치된 간이역 같았습니다. 이정표에도 다음 역이나 이전 역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고 사방은 그저 끝없는 눈밭과 칠흑 같은 산뿐이었습니다. 춥다. 아빠는 언제 오시려나? 그래도 선로가 깔려있으니까 정 안되면 이 철길을 따라 걷다 보면 큰 역이나 마을이 나오겠지? 그때 화면이 켜지며 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야, 괜찮아? 응, 난 괜찮아. 내 위치 나왔어? 아, 그게 말이다. 아빠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GPS로 위치를 추적해보았지만 자꾸 오류가 발생해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빠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고 저에게 주변 공중전화나 민가가 없는지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보았던 역 이름인 다키쿠나,
시키구 사다니를 알려주자 아빠는 그것도 같이 알아보겠다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가로등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마지막 한 칸만 깜빡이고 있었죠. 경찰에 신고해도 장난전화로 생각하면 어쩌지? 역 이름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걷는 게 낫겠어. 선로를 따라 걷다 보면 민가라도 하나 나오겠지. 고민 끝에 저는 선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에게 이전 역 방향으로 걸어가겠다고 문자를 남긴 채 말이죠. 그렇게 어둠 속을 1시간쯤 걸었을까요? 마을은커녕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역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왠지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뒤쪽 먼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등떨미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듯한 음산한 시선이 느껴져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뒤를 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기차로 금방 지나쳤던 거리인데 걷고 또 걸어도 다음 역은커녕 선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힘들어. 체력도 정신도 바닥이 난 저는 결국 자갈밭 위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의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미약한 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서서히 이쪽을 향해 다가왔고 이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빠야?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가 아니라 괴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를 질렀죠. 차는 제 바로 앞에 급정거했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빠였습니다. 야, 이 녀석아! 아빠! 저는 아빠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는 제 등을 토닥여주며 안심시켜 주었죠. 이제야 정말 살았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추웠지? 일단 차에 타거라. 응. 차에 올라타자 아빠는 히터를 틀어주시며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죠. 경찰에 전화를 걸어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장난전화 취급을 당해 결국 전화를 끊었고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GPS 조회를 시도하던 중 딱 한 번 제 위치가 화면에 떴다고 하셨습니다. 급히 메모를 하고 지도를 찾아 이곳까지 단숨에 달려오신 거였죠. 그 이후로는 다시 오류가 났다고 하면서요. 참고로 제가 있던 곳은 저희 집에서 차로 한참을 가야 하는 먼 시골 지방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던 제가 완전히 다른 지역까지 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네가 말한 그 역 이름들 말이야. 그거 이미 수십 년 전에 폐쇄되어서 지금은 쓰이지 않는 유령역이더구나. 아주 옛날에 철도가 끊긴 곳이야. 극도의 긴장이 풀린 탓인지 눈꺼풀이 무섭도록 무거워졌습니다. 그랬구나. 별로 안 놀라네. 이제 놀랄 기운도 없어. 근데 아빠는 내 황당한 얘기 다 믿어주는 거야? 안 믿고 백이겠냐? 네가 진짜 여기 와 있는데 어쩌면 그 버려진 열차가 외로워서 사람을 태우고 싶어서 너를 홀려 부른 걸지도 모르겠구나. 그럴지도. 졸려. 더는 못 버티겠어. 제 의식은 서서히 아득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머리가 깨질 듯한 날카로운 벨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죠. 저는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놀랍게도 전화 속 목소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아빠다! 드디어 네 위치가 확인됐다. 지금 바로 데리러 갈 테니까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방금 위치 조회가 성공했다고. 지금 차 타고 출발할 테니까 절대 어디 움직이지 마. 짜작 하고 머릿속이 갈라지는 듯 충격과 함께 척추를 타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슬쩍 고개를 돌려 운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묵묵히 핸들을 잡고 있는 아빠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툭.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휴대폰 전원이 꺼졌습니다. 저는 완벽한 공포에 질린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운전석에 남자를 응시했습니다. 아빠? 말이 없었습니다. 저기요, 아빠, 내 말 안 들려? 남자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표정이 완전히 박제된 인형처럼 전방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차는 이미 도심이 아닌 나무들이 빽빽한 깊은 산속 우거진 숲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차로 오면 아무리 빨라도 1~2시간은 걸려. 아빠가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날 찾은 지 겨우 몇십 분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벌써 날 데려올 수가 있겠어? 생각해보니 모든 게 기괴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GPS를 몇 번이나 돌리고
지도를 찾아서 이 깊은 산속까지 들이닥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존재는 제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빨리 차 좀 세워줘. 빨리 가야. 네가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깨지는 듯한 기분 나쁜 기계음과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정체불명의 낮고 탁한 괴성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이건 아빠가 아니야. 이대로 가면 난 정말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돼. 도망쳐야 해. 여기서 뛰어내려야 해. 그 생각 하나만으로 차가 급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대폭 줄인 순간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조수석 문을 열고 달리는 차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뜬 곳은 어느 병원의 침대 위였습니다. 산간도로변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저를 지나가던 운전자가 발견해 119에 신고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연락을 받고 달려온 진짜 부모님을 보고 나서야 저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아빠에게 그날 밤의 전화에 관해 물었지만 아빠는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전화는커녕 그날 제 번호로 오늘 회사에서 밤샘 야근하고 갈 테니까 찾지 말라는 문자가 와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차 안에서 만났던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부르던 그 아빠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유령열차와 기괴한 소년 그리고 이름 없는 무인역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뭔가 납치를 당했어. 후두부를 가격을 당하고 머리를 맞고 납치를 당한 거야. 그래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던 거지. 그래갖고 이 사람이 탈출을 하려고 뛰어내렸는데 또 여기서도 머리를 박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버린 거지. 그래서 기억이 막 조각조각 나버린 거야. 열차 이야기는 내가 생각하기엔 이제 저승으로 가는 거지. 무의식 중에 저승으로 가는 거를 생각해낸 거야. 이제 숨이 겨우겨우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내린 거는 그냥 살았다. 숨이 붙어 있다. 그런 거고 이제 나중에 또 탈출한 거는 그 자기가 납치됐던 것과 조합이 되면서 이렇게 얼기설기 이게 기억이 조작이 되어 있는 거지. 위험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